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거제시 재택의료센터 동방신통부관 임원원장 박보열입니다.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몬드가 제일 싫어하는 보석은 뭘까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사람도 죽습니다. 사람이 그독이 불편해지면 52개 항목을 평가하여 점수로 변하는 장기유한 등급을 매깁니다. 거제시는 성으로 되어 있으며 도심과 농촌이 구분되어 있고 해안말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 5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 굉장히 멀죠, 서울하고. 그리고 조선업, 관광업, 어업, 농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는 현재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비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요양 수급자 수는 증가 중입니다. 재가급여, 집에 있는 분들도 증가 중입니다. 이 세 가지 통계를 보면 인구는 지금 2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3%인 3,100명 정도, 3만 1,000명 정도가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인 중에 약 12% 정도가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자의 약 70% 정도가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거제시 재택의료센터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31명의 분포 대상자가 있으며 3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 곳은 거의 40분, 왕복이면 이제 1시간 20분 넘게 걸리죠.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 왕복 거리는 약 20km, 평균 자동차 왕복 시간은 약 42분 정도 걸립니다. 인력은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간호조무사 2명, 그리고 외래 진료를 하고 있으며 방문 진료, 방문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MSD 매뉴얼을 보면 노인의학 다학제 팀 구성을 보면 일단 보건의료인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 그리고 간병인, 가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택의료센터도 환자를 포함한 그리고 환자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을 재택의료센터 다학제 팀 소속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의의료 1차 의료 한의 방문진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의사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방문해서 혼자 진료하는 사업입니다. 재택의료센터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1에서 4등급을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 조건이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개인 한의원의 형태지만 방문진료, 방문간호, 통합돌봄이 가능한 단순하면서도 재택 현장에 가장 깊숙이 활동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학제는 편의상 내부 외부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다학제는 재택의료센터 인원, 그리고 재택 인원, 환자, 보호자, 요양보호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외의 부분을 외부 다학제로 하겠습니다. 외부 다학제는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내부 다학제는 한의사는 방문진료, 한의원에서 하는 모든 진료 행위를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모든 행위를 집에 가서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를 합니다. 이런 업무들을 포괄평가랑 사례회의, 케어플랜을 통해 다학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택의료센터와 재택, 집이랑 유기적인 협업입니다. 저희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택에서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택이라는 것은 환자가 하루 종일 머무는 공간이죠. 그래서 가장 긴 돌봄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어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교육받은 것을 실행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방문, 그리고 전화, 카톡, 그리고 24시간 응급전화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사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발톱이 한 2cm쯤 됩니다. 이렇게. 예, 발톱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방문 간호사랑 저랑 두 명이서 약 1시간 정도 소요를 해서 요런 발톱을 이렇게 좌우죠, 그죠? 정리했습니다. 이건 물리적 해벽이고 단순 다학제입니다. 자, 그리고 혼수 이후 발생한 선망 환자입니다. 90세 장기 요양 1등급입니다. 1등급 같은 거 아시죠? 대략 어떨지. 이분은 의식 소실로 대학병원에 전원되었으며 수일 내 사망 가능성을 통보받았으나 병원 난동으로 재택에 머물게 된 분입니다. 1월달 초진상에 준환상 상태였고 선망 상태였으나 방문진료 6회 후 그리고 방문간 10회 후에 혼자 일어설 수 있었고 선망 수면 기면이 호전되었으며 서술형 문장도 말이 가능했으면 스토리형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이분이신데 원래는 요통으로 의뢰가 들어온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하면 3, 40분 대화를 합니다. 판단
판단을 해보니 이분은 요통이 문제가 아니고 우울증이 문제였습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니까 이분은 혼자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환자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의 협업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정보는 무조건 환자한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돌봄을 대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게 적게 가고 가장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게 환자 내지 환자 보호자랑 협업하는 겁니다. 달력이나 수첩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약도 굉장히 정리를 하면 많은 효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외부 다학자입니다. 저희가 5명입니다. 그죠? 아까도 보셨지만 1등급 같으면 거의 중환자실에 계시는 분이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상황을 분석하여 필요하다 판단되면 가능한 모든 지역자원 연계를 발령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범차 초기에 그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역자원 연계 구축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재택 호스피스 사례인데요. 이분이 이제 뭐 10년 차고 와상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보호자랑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보호자분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 어머니긴 하지만 돌봄도 두렵고 집에서 모시는 게 다른 일인가 병원 안 가고 그리고 임종을 집에서 하면 그 뒤를 모르겠다 이렇게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임종까지 돌봄의 두려움은 저희가 방문진료랑 방문간호 그리고 의료기를 대해서 수시로 연락해서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바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재택의료센터에 비슷한 책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보호자분한테 빌려드려가지고 신적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결국은 가족관계에 하는 평화로운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종 후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거제경찰서와 협력해서 집에서 사망 후 사망진단서를 발부하여 바로 장례식장 이동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 연계로 절차 및 시간의 간소화를 유도하였고 향후에도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의 비용을 보면요. 총 의료 비용이 60일 동안 약 110만 원 정도 들었으며 본인 부담금은 약 21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 대비 획기적인 부담 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옴 환자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저도 가슴 아픈 분인데 8개월간 24시간 동안 전신이 극심하게 가려운 전신마비 환자였는데 보호자가 비닐 장갑을 끼고 효자손으로 긁어주고 있는 비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2016년 자전거 사고로 경추 3번이 골절되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재택에 와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증상은 온감염이나 전신 소양감 그리고 다양한 피부 질환이 있었습니다. 욕창 4단계가 있었으며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감염 경과를 보면 2020년 5월 3일 날 최초 가려움이 있었고 쭉 병원 진료를 하였지만 모르다가 이제 여름 휴가 때 방문했던 자녀 가족 4명이 대학병원에서 옴진들기 진단을 받음으로써 그 가든 의원에서 피부 검사 후 수도 발견 후 옴진들기 진단을 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주변 전파를 보면 총 4건 8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이제 방문 목욕 담당자가 감염이 돼가지고 방문 목욕이 2개월 동안 온도 있는지 목욕도 못하는 상태였죠. 자, 피부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런 상태였습니다. 해결 과정을 보면 통합 사례를 했습니다. 전파 위험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목표로 방문 진료를 진행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못하니까 이제 지역자원 연계 해결 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및 미해결 예상되는 결과를 점검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린 전파 예상도입니다. 뭐 지역자원 각 대상자 주위에 있던 분들을 통해서 지역으로 전파가 된다고 예상을 하였고 이 예상도는 나중에 보건소와 협력할 때 굉장히 주요한 자료가 됩니다. 과정을 보면 일단 지역 의료기관 자문을 받았습니다. 처방전으로 어디 병원을 다녔는지 확인을 했고 원장님 2분과 상담을 했고 약국이랑 한의사 분도 도와주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실내 방향을 요청했고 면사무소, 노인센터, 보호자 그리고 저희도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간별 당일날 그래서 시간별로 뭘 하겠다 그리고 인원, 준비물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호사를 부탁해서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실제 방역 사진입니다. 보건소에서 실내 방역을 해주셨고 끝나고 나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3년 만에 외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집에 계속 계셨죠. 못 나오고 그죠?
자, 이거를 도식도로에 도식을 그려보면 이렇게 다째입니다. 그죠? 다째에 이제 외부 다째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데 의료기관은 자문을 해주셨고 면사무소는 인력 물품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건소는 방역, 실내 방역과 물품 지원 그리고 이제 재활 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약국에서는 약품 지원을 해주셨고 노인센터에서는 방역 총괄 이분이니까 시간이 제일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진료, 간호, 지역자원 연계를 주도하였습니다. 방역 후 재택의료센터 경과입니다. 자, 방역을 해도 사실 고맙죠, 그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의원, 요양병원이랑 연합해서 욕창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박물 제한 쪽으로 진행을 했고, 방문 요약, 그리고 이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감사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문 목욕이, 예, 그죠? 온감염 때문에 못했던 목욕이 재개됐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였습니다. 네, 감사패 전달을 드렸고, 자, 욕창을 치료했는데 욕창지 치료도 저는 사실 뭐 경험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검색해 보니까 논산의 대전요양병원 여기 한의사분이 많이 개입하는 요양병원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자연재생 한의원 두 분께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고 연락을 드리니까 또 자문도 해주시고 연고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치료, 밀폐소변 드레싱, 한약 복용을 통해서 욕창을 치료했습니다. 1월 16일 날 요 정도 크기였는데 많이 줄었죠. 3월 9일 날. 그리고 지금은 거의 고정됐습니다. 이때 깊이가 약 한 1.5cm 됐습니다. 이 욕창이 언제 생겼냐 하면 2016년에 생긴 욕창입니다. 약 8년간 끌었던 욕창이고 뭐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정도면 완전히 회복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남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연합하기로 했고 보건소에서도 계속적으로 장애인 관련 보조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팩스가 하나 와서 서울대학교 병원 징검다리 사업이라고 여기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계 직구 및 단체 인원입니다. 근데 보면도 직역에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직역이나 관계를 따지면 연계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내부다학제 얘기입니다. 내부다학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택의료센터 재택입니다. 같은 목표죠. 환자, 의사소통에 있어서 수평적입니다. 그리고 뭐 제 카톡은 항상 올립니다. 그리고 중재가 필요할 때는 리더 역할. 이게 제가 될 때도 있고 간호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리더를 하면 되는 거죠. 외부다학제 요청 조건입니다. 원칙 1번은 일단 저희가 해결합니다.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는 환자, 가족, 보호자는 우리의 팀원이다. 그런데 접촉 인원이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 이미 다른 좋은 거 있으면 그리고 대상자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면 요청을 하는 편입니다. 단계별 노하우를 보면 최초 협력 단계가 사전 협력 준비 단계입니다. 저희가 보건소랑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공방역에서 작년 12월에 면담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관계를 구축한 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협력 단계에서는 전화 요청, 대면 요청,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많은 역할을 했죠. 처음에 보건소에 신뢰관계 전환하니까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개인주택은 안 된다. 그죠? 규정에.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했죠. 야, 너희들 이거 퍼지면 어떡할 거냐. 아까 그 도표 있죠. 그러니까 바로 방역을 결정해 주셨어요. 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부 단계에서는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저도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저희도 협조를 하는 거고 고마운 표시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지금 다시 원방역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내부 경험치도 상승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위해서 상시 협력 단계를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자원 연계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룰이 있죠, 서로. 상대방의 룰은 그래요.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보호자가 벌써 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못하는 거 안 되는 거. 이건 사실 어렵죠. 그냥 뭐 포기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 지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예를 들어 보건소 신뢰방역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협력을 잘 안 해주지만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지역자원 연계랑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말하지만 실제로 저는 기다립니다. 근데 실망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방의 경우 저는 전파 위험 때문에 저희도 이제 감염되면 위험하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간호사가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중간중간 부딪히는데 부딪힐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반발심으로 진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환자는 이 동굴 속에 있습니다. 특히 제가 환자는요, 밖에서 보면 무서운 부분이에요. 환자는 이렇게 밖을 보지만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정말 함정 같은 우울증도 많고 치매도 많으시고 못 나옵니다. 그래서 현실은 분명히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등급이 올라갈수록 동굴 속에 숨게 되고, 사실 저희도 가면 갈수록 조금 힘든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1차 의료, 다학제, 고령사회 알죠 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 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왜 아픈 사람이 집에 있어요? 병원 가지.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 봤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협조적인 분들은 재택의료 관련해서 현장에서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공감이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방문의료팀과 거의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다학제, 지역자원 연계를 위한 해결 과제는 일단 업무적인 이해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뉴얼도 나와야 될 거고 제도 마련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택이라는 환경과 그 한계성에 대한 정서적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몬드는 시간이 지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자, 공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분의 우울증이 보이면 참 공감을 좀 많이 하시는 분. 저희가 발톱을 깎을 때 방이 좁아서 두 명이서 왼발 오른발 이렇게 맡아가 하다가 어려운 뭐 힘을 쓰는 부분은 제가 하고 다른 부분은 간호사가 했는데, 사실 10개 발가락이 다 그랬어요. 한 개씩이 아니고 2개가 아니고 왔다 갔다 했다. 집이 좁다는 생각도 드셔야 됩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그리고 돌봄의 상태가 보이십니까? 이분의 이 대상자의 우울증도 심하고 그동은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발톱을 깎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 저건 뭐지 뭐 왜 이래 더러워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감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재택의료센터의 어떤 제도적인 그리고 활용적인 부분에서 좀 많은 어떤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